이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여당 상황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관련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혼돈의 여당 지도부, 배현진 사태로 권성동 대행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카드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밝혔습니다. 이 배현진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에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자,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의 변을 듣고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32명 비대위로 가야 한다. 권성동 권한대행 반대하지 않는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도 사실상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했다. 권 대행이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당대표 문자 메시지를 노출시킨 지 3일 만이다. 자, 한겨레 신문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혼돈의 여당 권성동 비대위 전환 분출에 결국 수용,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초선들 성명, 대행체제 반발의 윤심작용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유지 고수하다가 찬성, 비대위 찬성 급선을 했는데요. 전환 조건 엇갈려서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 자중질환의 내부에선 자괴감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신성범 의원님,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요. 본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옆에서 뭐 조언 때문에 한 것인지 여러 얘기가 많던데 어떤 걸까요? 제가 원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총대를 맨 거죠. 총대. 총대를 정확히 맸다? 말하면 기류를 읽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주요 인물들, 배현진 최고위원,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각을 딱 세우고 앙천대소라고 했던 이철규 의원, 그 초선들의 연판장을 주도한 박수영 의원, 공통점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나 생각을 굉장히 잘 읽는 걸로 제가 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 보이고 우선 이유가 저 배현진 최고위원의 말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해. 저 우선 이유가 저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전 의원의 상투어였어요. 기억납니까? 당단, 부단, 반수 기란해가지고 끊어내야 할 것을 안 끊어내면 나중에 화를 당한다. 이게 홍준표 전 의원이 입에 달고 있던 말인데 그것을 정치적 제자라 할 만한 배현진 최고가 쓴다. 저 말은 뭐냐? 이준석 대표를 끊어내야 된다. 정확하게 끊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6개월 후에 돌아오면 안 된다. 돌아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한 당연하죠. 거죠. 지금 저런 일련 행위가 공포심이 바닥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만 쫓아내면 잘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다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이 올라간 걸로 나왔을 때 저 배현진 최고의 어떤 분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를 카메라만 들어오면 방송사 카메라만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 치면서 악수하자고 카메라만 나가면 눈 동그랗게 트고 윽박지른다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네. 이런 분들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데 노력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그것도 힘이 더 세서 돌아오는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흐름은 권성동 대표 대행, 대표 직무대행의 실수를 빌미로, 실수를 핑계로 이준석 대표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었고 그것이 바로 비대위다. 비대위로 가게 좋은데 비대위로 가겠죠. 비상대책위로 가려면 첫째는 두 분의 고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다수가 빠져줘야 돼요. 네. 내려 지도부를 스스로 와해시켜야 된다. 지도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당 지도부 없는 상태에서 비대로 간다. 또 하나는 당헌 당규를 고쳐야 돼요. 지금은 당헌 당규 보면 당 대표 또는 대표 권한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 당의 직무 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당헌 당규로서 당 직무 대표 직무 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고쳐서 권성동 지금 현재 직무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빠져줘야 돼요. 이 코스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왜? 권성동 대표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좋은데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이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또 당분간은 듣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비대위 얘기는 권성동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연하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모든 초점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영화 교수님도 혹시 신성범 의원님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는 그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문자, 네. 그래서 이미 대통령 마음에서 떠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윤핵관 세력이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부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권력 투쟁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큰 사단으로 번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집권 여당인데요. 집권 여당은 본래 특히 당정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위당정청 회의라고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총리, 그다음에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최소한 2주에 한 번, 주요 사안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민생 현안과 경제 현안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역대 어느 정부는 다 이걸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 여당인데 네. 그럼 집권 여당이 그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 치러 간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위를 6개월하든 3개월하든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는 누가 당권을 칠 것이냐, 친윤계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세력이 또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총선 공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여권 권력에서의 내부 권력 투쟁으로 벌어질 겁니다. 비대위도 언제 하느냐,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전당대회는 누가 할 것이냐, 다 정치인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 총선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정치력을 갖고 그런 집단이 있느냐.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딴 생각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린철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연판장까지 돌리고 막 얘기를 하고 최고위원 내에서도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최고위원들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이게 인터뷰 내용들 보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최고위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또 친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런 상향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본인들이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의 얼마나 이기에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야당으로부터는 또 그 사람들로부터 덕담식 비슷하게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얼마나 굴욕입니까? 잘해라. 너희들 잘해야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덕담식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굴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신촌 지구대를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제부터 이제 화면에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촌 지구대를 방문할 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최근에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 가면 반말이 섞여 있어요. 뭐 좋네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중간중간 조금 그런 말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연고 애가가 있었다 할지 강원도 갔다 왔다는 순경의 휴가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내가 애가에 있었다. 또 내가 검사실에 근무할 때 봤는데 맛집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게 지금 맛집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연고를 할지 그리고 또 그 어떤 반말도 들어가고 또 검사 시절 있었다는 거하고 그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보 시절도 아니고 당선자 시절도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자기 연고를 따져서 어떤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어디든지가 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피고 민생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부터라도 그 반말 같은 그런 말은 또 기자들 앞에서도 그것은 조금 삼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뭐 지역이 어디든 가든지 간에 또 연고를 따지지 말았으면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뭐 거기서 검사 생활을 몇 년 했다. 또 거기에 애가가 있다, 친가가 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면 그 출근길에 문답을 할 때 가끔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 이 말을 이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아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것은 부정평가에 오만하다, 독단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그런 태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조금 깊게 새겨서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정 보도를 상당히 유심히 보셨나 봐요. 저는 매일 이제 뉴스 진행하고 해도 반말이구나 이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저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 돌아와서요, 신경미 의원님.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전에 막 반발이 있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를 고수했다가 지금 비대위 전환 체제를 수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류가 바뀐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위기가 이 대행 체제로 직무대행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거죠. 어저께 오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오후에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쭉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반이면은 이게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원 다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또 해석과 논란이 있겠죠. 또 이 해석에는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저 해석은 저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에 또 뭐 홍준표 대표 때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건 뭐 저는 쉽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문제, 뭐 이것도 이제 뭐 극복할 수 있겠죠. 당 내외에서 하면 되니. 근데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전대의 시기와 전대의 성격일 거예요. 전대를 그러면은 비대위를 빨리 정리하고 전대를 빨리 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대를 그럼 온전한 2년짜리 전대로 할 거냐, 내년 6월까지의 임시 전대로 할 거냐라는 문제. 이게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하고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당내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금방 말씀드린 몇 개의 절차적인 또 논쟁적인 사안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 내부가 시끄러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서로 각각의 얘기들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여당의 현재 이 여러 가지 이 사태가 쉽게 금방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호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본류를 봤으니까 한 편을 한번 보자고요. 6개월 뒤면은 이준석 대표는 돌아온다고 하고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위에 그 섬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섬 여의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느냐, 전당대를 언제 하느냐 막 왁자지껄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의중 혹은 이준석 측근의 의중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원래 해석을 처음에 권위냐 사고냐 했을 때 사고로 판단하고 6개월 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경찰 수사에서 별것이 없을 때, 아니 이게 법적으로는 돌아오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서 기소를 한다거나 하면은 다음 건이나 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끝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기조부에서 해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남는 문제는 뭐냐? 비대위로 간다고 전제를 하면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당헌 당규를 보면 거리된 당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임시 전당대회라는 말은 뭐냐? 잔여 임기를 채우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남은 잔여 임기를.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만 하는. 그렇죠. 만약에 임시 전당대회를 내년 6월까지. 그렇죠. 6개월 그렇죠. 내년 6월까지만 하는 당 대표를 만든다는 건데 네. 지금의 논의의 초점은 비대위가 되면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6월이 아니라 올해 9월이든 10월이든 내년 1월이거든. 그게 조기 전당대회잖아. 일찍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는 당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왜? 대표는 이중 권력이 아니라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다툼이 있겠지만 이미 권력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못 돌아오면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는 거죠. 그런 논리고 그러려면은 그럼 누가 첫째는 당 대표로 나설 거냐? 6개월짜리에 나설 거냐? 내년 6월까지 임기만 채우는 당 대표를 누가 하려고 그랬겠느냐? 그래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번에 하면은 아예 온전한 임기를 보장해주는 쭉 내후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고 있는 당 대표를 가자 이렇게 나올지. 그러면 당헌 당규를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뭘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사람 외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을 거냐, 당외에서 모셔올 거냐 이런 논쟁 지점이 계속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게 이 문제가 몇 명이서 정리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며칠 사이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면 내년 6월까지 임기는 있고 이런 이준석 대표를 조금은 계획 없이 장기 계획이나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쫓아낸 데서 시작된 혼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차기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3면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사퇴 압박 나섰다. 안철수 의원, 권성동 재심이 안 되면 전대로 가야 한다. 국민들 윤핵관, 이준석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 권 대행 체제 지지 8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서 권성동 대행 체제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었죠. 자, 김기현 의원 선당 후사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당 지도부 체제 개편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 사실 지금 직무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권 대행이 재신임을 묻겠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네, 방법은 네. 없습니다. 자, 유영하 교수님. 자, 권성동 권한대행 사퇴 압박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자, 이제 당권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이거는 권한을 언제까지 줄 거냐? 지금부터 2년이냐 아니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6개월까지냐?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뭐 아무래도 당대표에 나서는 당권 주자들은 뭐 한 4, 5개월 대표하려고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내부의 당권 관련된 또 이제 차기 총선과 관련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치열해질 텐데 앞으로 갈수록 저는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정리할 사람이 누구냐?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정치력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땐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예를 들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 그러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안 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혼돈으로 가는 거고, 특히 권선동 의원이 타겟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권력이라는 칼날이거든요. 최고 정점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게 돼요. 주변에서 지금 권선동 의원에 대한 칼날이 막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들어가는 거죠. 당내는. 이게 다르거든요. 여당과 정당과 또 대통령과 또 다른 측면이 많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김무성이라는 그 박근혜하고 친하지 않은 의원이 당권을 잡게 돼요. 실제로 후반기에 가서. 당원들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안철수,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당권을 잡으면서 그러면 친윤이 아니라 자기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이 더 약화될 것이고, 대통령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레임덕이 여러 가지, 지금은 레임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집권 여당이 대통령 권력과 예를 들면 나름대로 호흡이 안 되면은, 따로 놀면은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사회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연 저는 이제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권성동 카드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문자 노출이 되면서 권성동 카드가 상당히 대중의 힘에 의해서 이 압박을 갖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내부의 윤핵관이다, 뭐 누구다 해갖고 권력 내부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대중의 힘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권성동 사퇴 압박도 결국은 대중의 힘으로 지금 사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군요. 그게 현대 정치고 대중 정치예요. 그럼 대중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뭐 그런 자세들과 전향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80일 동안 그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한 턴들이 필요한데 잘 안 될. 그러면 내부의 권력 관계만 갖고 생각할 거예요. 권선동이, 그래 장제원이 어떡할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절 평론가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자,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 당원이 정지가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조기 전대를 여느냐 마느냐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좀 그려질까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권성동 의원과 대표와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고 난 수요일부터, 화요일 저녁부터 나왔을 때 저는 내심 속으로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잘 활용하려면 조신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뭐 SNS에 글을 올린다 할지, 또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 할지, 그러지 않았으면 본인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상향, 또 그 성격인가요? 그걸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양두구육 하고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당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런 말 쓰고 정말 그거야말로 국민의힘에 대한 내부 총질이잖아요. 그건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야당이라면 모르지만 집권당인 여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성질을 못 참고 또 그런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현진 의원이 바로 최고위원을 사퇴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런 흐름들이 잡혀지고 있잖아요. 비대위로 가고 오면은 본인은 돌아올 길이 더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참 그 생각을 좀, 경험도 나름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해보고 그랬으니까 경험이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신하게 정말 당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자극적인 것만 나오면은 그냥 스프링 튕기듯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더욱더 이준석 대표를 더 궁지에 몰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는 됩니다. 지금 어떤 성상납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이카스트 대표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건희사랑 팬클럽의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잖아요. 물론 지금은 팬클럽 회장에서 사퇴를 내려놨죠, 했다는 예.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어쨌든 강신업 변호사는 영부인하고 친하니까 대통령하고도 친하겠다. 그런 선입관이 또는 그런 거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정말 적대시하고 또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아 이거 대통령께서 정말 이준석을 싫어하나 보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미도 이준석 대표가 욱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도 배제 못한다. 그래서 참 그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조금 더 짜증나고 당 대표 하는 것도 대표가 그냥 저렇게 하는 행동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저 대통령이나 또 주변 사람들 또 당에서도 조금 추스리는 것보다 그냥 쌈박질만 하는 모습만 가니까 결국 이 사태가 된 것입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정말 멋지게 국민의힘 잘못하고 대통령 잘못한 것을 짚어가지고 아 정말 대통령 잘못하고 있구나. 국민의힘 정말 나쁘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부 분란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약화되고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결국 답은 뭐냐?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도 생각이 바꿔야 되고 대통령실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당도 지금 뭐 비대위원이 뭐니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기 때 이거 하나 극복 못하면은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이기감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을 기대합니다. 위험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신경미 의원님.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 이제 앞으로 8월입니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가 붕괴가 됐고 여당은 차기 당대표를 두고 전 비대위원이냐 전당대회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3개월 만에 정권 교체를 한 여당이 가능한가요?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나라에도 거의 선례가 없고 사례를 찾기가 지금 어렵고요. 지금 미국 언론들도 보면은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의 이 정치 정세, 이 급속한 집권 여당과 대통령 인기의 하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보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100일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100일이 대충 얼추 계산해 보면 8월 20일 전후가 되고요. 그때가 되면은 정당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지만은 언론도 100일을 전후한 여러 가지 결산을 하고 평가와 전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넉넉지는 않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자세를 고쳐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충 모아지는 것들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우리말 하시는 분들이고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지금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넉넉지 않지만 있다. 그러니까 좀 고쳐 잡으면은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있다. 이 말에 좀 방점을 좀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